네, 뽕뽕 식구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딥노이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그냥 글로 한번 적어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말이 길어져서 차라리 시각적인 자료랑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요. 네, 보시죠. 먼저 경쟁률은 1179.07대 1을 기록했어요. 어제 엠노와 한컴 라이프케어가 100대 1 미만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생각보다는 좀 높은 수치죠. 하지만 2021년 평균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신청 가격 분포표도 보시면 밴드 상단 이상 비율이 85.44%나 됐고요. 또 초과 비율도 35.37%나 됐다는 것이 조금 의외기는 합니다. 분포표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 가격인 4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가 30만 주로 공모 규모가 매우 작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7.29%를 기록했습니다. 와, 10%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네요, 요즘에. 근데 이 또한 어제 엠로와 한컴 라이프 케어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시면 기타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기타에 속한 기관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또 거래 실적이 기존에 없었던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서 26개 기관이 확약 신청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확약 비율은 낮습니다. 엠로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매우 많습니다. 비율로 44.57%. 기존 주주의 비율이 심지어 38.08%나 됐어요.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총 865억 원. 공모 규모가 126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유통 가능 금액이 865억 원이나 됩니다. 나원 참.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괜찮을 뿐 좋은 결과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특히 딥노이드를 싫어했던 이유가 공모가 산정 때문이었잖아요. 공모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할인율을 4.69%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서 스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좀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플래티어는 고민이 안 되는데 나머지 3개 기업을 놓고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3개 기업의 주요 수치만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딥노이드만 높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청약 규모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관 신청액으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신청액은 총 신청 수량의 공모가를 곱해서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딥노이드의 신청액이 가장 낮고요. 엠로가 그 다음,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에는 그래도 35조 정도의 꽤 높은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공모 주식 수의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경쟁률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다 다른 종목 비해서는 어쨌든 모자란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금액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노이드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엠로가 89.40%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요. 한컴 라이프케어의 상단 이상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상단을 초과한 금액, 상단을 넘어서는 금액을 제시한 비율을 또 따로 볼게요. 그러면 엠로는 35.80%, 한컴은 오히려 또 46.91%로 가장 높아요. 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을 써낸 비율이. 그리고 딥노이드는 35.37%로 가장 낮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단 미만을 신청한 기관 수를 보시죠. 엠로는 2건, 한컴 라이프케어에는 7건, 딥노이드는 2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컴 라이프케어의 공모가에 대한 반응이 기관별로 조금 극명하게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단이나 중간 정도를 제시한 비율도 꽤 됐고 또 상단을 초과해서 적어낸 기관도 꽤 되고 그래서 기관의 공모가에 대한 견해조차 갈렸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나마 엠노나 딥노이드는 그래도 상단 비율이 좀 고르게 높았던 편이고요. 분포표만 놓고 보면 딥노이드보다는 엠노의 결과가 좋았네요.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게 수요 예측의 퀄리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또 딥노이드가 가장 높았어요. 엠노와 독인 객인이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요. 또 한 컵 라이프 케어가 가장 낮죠. 유통 가능 금액은요. 절대적인 수치는 한 컵 라이프 케어가 가장 높기는 한데 공모 규모를 감안해서 보면 한 컵 라이프 케어가 가장 무난한 수치예요. 엠노와 딥노이드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아서 공모 규모 대비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겠나요?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이럴 때는요, 회사의 전망과 가능성을 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죠. 성장 가능성에 그나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기업. 엠노는 국내 1위의 구매 SCM 전문 기업이고요. 한컵 라이프 케어는 국내 최대 개인 보호 장비 업체고, 딥노이드는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전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컵 라이프 케어보다는 엠노와 딥노이드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상장일에 성과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겠다면 균등은 그냥 3개 다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균등 배정 수량은 사실 부담이 없으니까요. 경험 삼아 받아서 성과가 좋으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할 기회를 또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초반에 흘러내린 종목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저점이 오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다시 방향을 틀어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대응까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판단 기준 하에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플랫티어 청약 한도 때문에 많이 청약을 못해서 자금이 남는 분들은요. 회사 전망 잘 따져서 비례 청약할 기업 잘 선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